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EEPROM의 일종으로 EEPROM 같은 경우 맨 앞에 2가 두 개가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2는 electrically 전기란 뜻이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이레이저블 소거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디지털 기기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프 시켰더니 사진이 다 날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죠. 그리고 EEPROM의 일종이다. 1번은 보기 1번은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주기억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가상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상 메모리가. 그 이유는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상 메모리에 맞는 설명이에요. 됐네요. 세 번째,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우리 주 중에 뭐하러 간다?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와 메인 메모리와 중앙 처리 장치 CPU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 3번 보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보기가요, 이 앞에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에서 앞에가 주기억 장치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출제한 거죠. 원래는 중앙 처리 장치인데, 물론 옳지 않은 보기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를 중앙 처리 장치로 바꿨으니까요, 주기억 장치로 되어 있는 교재는 중앙 처리 장치로 살짝 바꿔주세요. 좌우지간 주중에 캐러 가자. 캐시 메모리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 네 번째,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각 장치 내에 위치한다. 4번 같은 경우는 무슨 메모리예요? 버퍼 메모리. BUFFER 버퍼가 완충 역할을 한다. 완충역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다른 두 장치 사이에 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버퍼 메모리입니다.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가능하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또 뭐라고 불러요? 동보라고 불러요. 동보. 동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영어로는 브로드캐스트라 그런다. BROAD 브로드캐스트. 됐네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 보낼 수 있다. 뭐라고 한다? 동보. 영어로 브로드캐스트. 두 번째,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8비트의 ABCD 코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 전자우편, 우리 아스키 치칠맞은데 통신은 잘해. 전자우편 아스키 코드예요. 7비트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아스키 치칠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은 틀렸고, 3번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거든요. 심플 메일, 간단한 메일. 그죠? 근데 얘는 영어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아셔야 되냐면 송신.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보낼 때 송신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신의 S, 송의 S 이렇게 알아두세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송신 S, 송 S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 POP는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포스트 오피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체국이잖아요. 얘는 수신이요. 수신. POP3 얘는 수신입니다. SMTP는 송신,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 POP는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 송신, 수신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MIM인데 이 M이 뭐의 약자냐면 멀티퍼포즈. 멀티퍼포즈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 다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IM은 인터넷 메일이에요. 인터넷 메일.
그 다음에 익스텐션, 확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멀티퍼포즈, 다 여러 가지 목적, 다기능의 인터넷 메일 확장. 번역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얘는 여러 가지 목적이니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멀티미디어 정보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자우편에서. 그러니까 여기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멀티미디어 정보 가능하니까 멀티미디어라고 외워두세요. MIME, 마임. 우리가 마임 그러면 또 무언극이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이 된다. 맞아요. 전자우편에서 SMTP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송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POP,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수신, 멀티 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멀티미디어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여기서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아이디 카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기호, 우리가 골뱅이라고 주로 많이 읽잖아요. @기호입니다. @기호. 이것도 정확하게 AT 어디에 @기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골뱅이 이렇게 읽지만 호스트 주소의 이 아이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기호 호스트 주소 형식이 사용된다. 맞잖아요. 이래서 전자우편 같은 경우 인터넷 전자우편은 7비트의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된다. 다시 한번 암기 쏙쏙 아스키 지칠 맞은데 통신은 잘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직렬 포트보다 시리얼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USB-U가 유니버셜이란 뜻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S는 시리얼이에요. SERIAL 시리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직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직렬이에요. 그래서 직렬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왜? 병렬로 뻥을 치거든요. U는 유니버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래서 범용으로 번역을 해요. 제너럴 퍼포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직렬 포트, 병렬 포트, PS2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른다. 그런 의미로 유니버셜. 그 다음에 방식은 시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버스, 그래서 USB 포트, 시리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S, 가운데 S가 시리얼, 직렬이에요. 병렬 아닙니다. 그래서 범용 직렬 버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데이터 전송 속도 그냥 직렬보다 빨라요. 그래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USB는 컨트롤러당 최대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127개까지 포트를 확장할 수 있다. 127개, 요건 숫자적인 개념 암기해 두셔야 돼요. USB 127 암기하시고요. 또 하나, What plug in 무슨 뜻이에요? 우리 USB 메모리 드라이브 사가지고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꽂잖아요. What이라는 거는 컴퓨터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hat plug 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PNP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를 지원한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PNP, 우리 USB 드라이브 사면, 메모리 사면 어느 회사 제품 상관없이 그냥 컴퓨터에 꽂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따로 드라이브 설치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What plug in,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꽂아도 되고, 그 다음에 따로 드라이브나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사용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USB 드라이브 1번, 2번, 3번 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USB 3.0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이제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3.0은 파란색이다라는 거고, 파란색. 그리고 3.0 같은 경우는 또 속도가, 얘가 속도가요. 3.0은 전송 속도가 5GBps예요. 굉장히 높죠. 5GBps. 그 다음에 3.1 같은 경우, 우리가 웬만해서는 점 뒤에가 앞에 요 점을 기준으로 버전이 앞부분이 바뀌면 숫자가 올라가면 많은 변화, 뒷부분은 작은 변화인데 3.1 같은 경우는요. 3.1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GBps까지 올라가요.
3.0하고 3.1하고 차이가 2배가 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3.0은 파란색이고 5GBps의 전송 속도, 3.1 같은 경우는 10GBps.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죠. 3.0은 5기가 파란색, 5기가의 파란색, 오빠 이렇게 오빠라고 해두세요. 3.0은 5기가의 파란색 오빠. 3.1은 3.1111111 여기 1 10GBps 이렇게 썰렁하지만, 그리고 USB 2.0 같은 경우는 여기가 파란색이 아니고 검정색 또는 흰색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첫 번째,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거는 상용 소프트웨어죠. 정상 대가라고 하면 뭐예요? 돈을 주고 산 거죠. 상용 소프트웨어고, 두 번째,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특정 기간,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 바로 쉐어웨어 버전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했다. 소스 공개, 오픈, 공개하다 영어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죠. 그대로 소스를 공개, 오픈 소스. 네 번째, 배포 이전의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이다. 배포 이전이라 하면 완전히 이제 배포 개념이기 때문에 알파 테스트가 끝난 베타 버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베타 버전이고, 그래서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는 쉐어웨어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컴퓨터가 처음 샀을 때하고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느려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지우고 저장하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보면 조각이 나요. 그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없애주는 거를 갖다가 디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조각 모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 관리자 창에서 중복 설치된 해당 장치를 제거한다. 이러면 중복 설치된 해당 장치가 그냥 제거되는 것 뿐이지 시스템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해서 하드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한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아까 제가 디프래그멘테이션을 번역하자면 조각 모음, 조각을 모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함으로 해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작업 관리자 창에서 시스템의 속도를 저해하는 윈도우즈 프로세서를 찾아 작업 끝내기를 실행한다. 문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작업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 해결 방법은 아니고, 네 번째, 시스템 관리자 창에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재설정한다. 하드디스크 파티션은 이제 디스크 관리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파티션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데이터가 싹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설정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르면 되죠. 설정. 시스템의 정보를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 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요. 그리고 퍼즈 키, 키보드에 PAUSE 퍼즈 또는 브레이크 키를 누르게 되면, 예전에는 제어판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컴퓨터다, CPU, 램 이런 거 쫙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윈도우 10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근데 얘가 제어판으로 안 가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로 가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10 업데이트에 따른 기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윈도우 키 누르고 윈키 누르고 퍼즈 키 또는 브레이크 키 같은 거죠. 얘를 누르게 되면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리고 퍼즈나 브레이크 키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노트북의 크기 때문에 크기를 갖다 좀 줄이기 위해서 퍼즈 키를 없앴습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간혹. 근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퍼즈 브레이크 키 찾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누르게 되면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예요. 이제는 제어판 개념이 아니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버전 알 수 있고, CPU의 종류, 그 다음에 램 용량 알 수 있어요. 설치된 메모리의 용량, 그리고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여부, 내용 맞습니다. 4번의 로컬 디스크의 용량 확인은 시스템의 정보에서 알 수 없고요. 얘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 클릭하게 되면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죠.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그죠? 그 다음에 평균 값,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보기 1번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죠. 바로 경기 호황, 경기 불황. 2번은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1번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 됐네요. 세 번째,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된다. 시나리오는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서 표시되지 않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개념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해 이름을 정해야 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셀 주소 대신에 변경 셀, 결과 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번은 얘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결과 셀, 변경 셀.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국사, 영어 평균 필드명이 들어가 있고, 국사하고 영어는 같은 라인에서 같은 행에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and죠, and. 그리고 같은 행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는 and 그리고 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행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국사는 80 이상, 그리고 영어도 85 이상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평균은 그 다음 행이니까 5할이 되는 거예요. 5할. 또는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데 문제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씁니다. 이거나 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이거나, 그리고 얘는요, 뭐뭐이고,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갈까요? 1번, 국어가 80 이상 이거나, 여기서 이거나가 오면 안 되죠. 이고죠, 이고. 얘네는 같은 라인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바로 2번, 국사가 80 이상 이거나, 얘도 또 이거나요. 이거나는 5할이에요. 세 번째,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영어가 85 이상 맞잖아요. 국어가 80 이상이면서 그리고 80 이상 그리고 영어가 85 이상 맞네요. 이면서 그리고 이고. 그런데 평균 얘 때문에 이거나 됐죠. 평균이 85 이상인 경우 여기서 5할이 먹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4번은 왜 틀렸어요?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맞아요. 영어가 85 이상 여기서 또 이면서는 and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4번이 맞는 거죠. 하지만
다른 행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5할 이거나 5할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여기서 직무 점수가 90 이상이거나 그러면 성춘향 90 이상이니까 91점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나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국사와 상식이 둘 다 그죠? 모두니까 80 이상이면 뭐 이몽룡 해당이 되죠. 92, 84고 그 다음에 성춘향은 해당이 안 돼요. 상식이 77점이니까 그 다음에 조방자 돼요 안 돼요? 상식이 75니까 안 되는 거죠. 이상이면 평가에 여기에다가 통과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는 EA2 셀의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할까요? 직무 같은 경우는 B의 2잖아요. B의 2. B의 2가 90 이상이래요. 90 이상 그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나라는 거는 뭐예요? 또는이잖아요. 또는 이거나는 또는이에요. 또는 일로 쭉 오겠습니다. 또는 얘는 또는이니까 뭘로 처리해야 돼요? 5할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5할로.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래요. 국사는 뭐예요? C의 2 8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상식은요. D의 2죠. D의 2도 마찬가지로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그래놓고 얘 두 개는 뭐예요? 둘 다 AND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8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여기 직무가 90 이상인 경우 성춘향 여기에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통과. 일단 하나 만족했으니까 이거나 또는 국사와 상식이 80 이상이면 둘 다 80 이상인 경우 이몽룡 그죠? 여기 직무는 아니지만 요 두 개가 80 이상이니까 여기에 통과. 그다음에 성춘향 91점이니까 직무가 90 이상이니까 여기도 통과. 조방자 같은 경우는 직무도 90점 이상이 아니고 국사는 80 이상이지만 상식이 75이기 때문에 평가에 통과라고 안 하고 공백이 와야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옳은 수식을 고르면 되는 거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if 만약에 뭐뭐 하면 그래 놓고 B의 2가 90 이상 그리고 쉼표 5할이잖아요. 이거나가 되는 거죠. and 아까 이거 둘 다 and잖아요. C의 2, D의 2 둘 다 80 이상 and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 만족하고 이거나 또는 B의 2 직무가 90 이상 이거나 바로 이거나 5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할로 묶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얘네들은 and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봤듯이 이랬을 때 참이다. 이거나 얘가 80 둘 다 80 그러면은 뭐다? 통과.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 수를 2의 3에서 2의 7 영역에 바로 이 부분이죠. 2의 3에서 2의 7 영역에 계산하였다. 다음 중 2의 3 셀에 입력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2의 3 여기 지금 학점이 B의 3에서 B의 8까지 각각 학생들의 학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학점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A 1명, 2명, B는요 하나, 둘, 3명, C는 1명이고 D하고 F는 없네요. 요거를 카운트하는 함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A라는 걸 찾아라, B라는 걸 찾아라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1번에 있는 count라는 거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니까 A, B, C, D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바로 틀린 거죠.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 준다라는 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으면 바로 이제 건너뛰는 거죠. 2번에 count A, 옳은요. 얘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조건을 가지고 뭘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count나 count A는. 그럼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count if 만약에 뭐뭐 하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걸 카운트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count if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범위가 와야 되잖아요.
$B, $3, $B, $8 이 범위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근데 왜 달러를 썼어요?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요. 조건이 와요. DS3. DS3는 뭐예요? A 학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A 학점을 찾아라.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 A 만족 카운트 하는 거죠. 일치하는 경우 A하고 B 안 하죠. A, B 안 하죠. A, C 안 하죠. A, A 만약에 같으면 조건에 만족했잖아요. DS3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ount if가 되는 거죠. count if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만 카운트하는 함수 count if 요긴하게 사용돼요. 맨 앞에는 반드시 범위가 온다. 그리고 조건이 온다. 그걸 모르면 또 3번하고 4번 혼돈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범위가 오고 그 뒤에 조건이 온다라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미드 중간서부터 잘라내는 거잖아요. 5번째에서 6개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째에서 6개요. 공백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잖아요. 미드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왼쪽에서 레프트 3개, 왼쪽에서 3개, 그럼 왼쪽서부터 D 공백 5, 그죠? 틀렸네요. 두 번째 라이트 오른쪽에서 7개, 그러면 지금 뮤직이 5글자고 여기 공백 6, 7,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요. 오른쪽이니까 라이트니까. 그럼 여기에서 다시 미드를 갑니다. 미드 두 번째에서 3개, 두 번째에서 3개는 하나, 둘, 두 번째는 요 공백서부터 3개니까 공백 MU가 되는 거죠. 공백 MU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왜 틀렸나 볼까요? 미드 세 번째에서 7개래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공백 포함 5, 6, 7 공백까지. 그런데 라이트 오른쪽에서 3개를 뽑아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3개니까 OF 공백이 돼야 되는 거죠. 틀렸네요. 4번 왼쪽에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까지 6, 여기까지 7. 그런데 이걸 미드 두 번째에서 3개, 미드 두 번째에서 하나, 둘, 3개, OUN 와야 되네요. 근데 UND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맞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중 뒤에 투셀에 사용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러면 강북 매장명이 강북인데 상품 코드는 AA-10이에요. 수량은 15개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AA-10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단가가. 근데 밑에 보니까 상품 코드 단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찾아가지고 이 단가 3,000원을 가지고 와서 3,000원하고 15하고 곱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형태의 테이블은 우리가 무슨 룩업을 써야 돼요? H룩업이에요? V룩업이에요? 열에서 찾아오니까 V룩업이죠. 됐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상품 코드가 AA-10 그리고 일반적으로 BB-20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CC-30이 나온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B-2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VLOOKUP을 사용을 할 때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가져오는 옵션이 뭐예요? 펠스잖아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1, 2, 3, 4-2를 다 썼어요. C2는 15. 그 다음에 VLOOKUP 함수를 썼습니다. 물론 여기서 HLOOKUP을 썼다 그러면 걔는 다 제외고 정답이 아닌 거고. 그러면 1, 2, 3, 4를 다 보아하니 뭐예요? 형식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범위가 먼저 나왔어요. 이러면 틀리는 거죠. 4번도 그렇고 범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2번, 4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고 그럼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1번, 3번을 똑같이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데 어디만 차이가 나요? 맨 마지막에 else. 똑같은 값을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게끔 옵션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가겠습니다. B의2는 AA-10이에요. 얘를 갖다가 $B, $8, $C, $10 여기잖아요. 요 부분. 요 테이블에서 AA-10을 갖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얘는 B의2는 변해야 되잖아요. B의2, B의3, B의4, B의5. 그러니까 상대 참조 맞고. 그 다음에 요 범위는 요 VLOOKUP 테이블에 해당되는 범위는 절대 참조를 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도 안 변하게 해야 되잖아요. 잘 줬어요. 그래 놓고 이 2는 뭐예요? 갖고 오는 값의 열. 여기가 1열이고 여기가 2열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보기 1번하고 3번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갖고 오게끔 하려고 펠스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테이블은 AA-10, CC-30, BB-2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게 AA, BB, CC 그러면 1번도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를 바꿔놓고 정답을 3번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VLOOKUP에서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가져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옵션을 쓴다? else 0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